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대해 간략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거는 조금 바로잡고 싶은데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종목들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죠? 자, 카타르 수주로 조선업이 호황이라던데 아닌가요? 저희 답은 아직은 호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현재까지는 침체기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조선업이 호황이다 이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호황까진 아니어도 침체된 조선업이 다시금 기지개를 필 수 있겠구나 정도로는 저희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호황이란 단어와 현재는 전혀 꽤 멀다고 봐야죠, 거리가. 자, 카타르가 국내 조선 3사 대상으로 19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6천억 원 규모의 LNG선 100척을 발주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반짝 상승했었고, 이러한 소식이 연일 언론 보도화되면서 굉장히 조선업 자체가 부흥기를 맞은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든다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가 LNG선 발주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100척의 선박을 보도 내용대로 조선 3사에 나누어서 수주를 맡는다고 할 때 LNG선 건조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건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면 조선 3사가 n분의 1로 나누어 가져갔을 때 한 조선소당 1년에 평균 7척의 LNG선을 건조하는 것인데, 이는 각 조선사의 목표량의 20% 수준인 겁니다. 20%. 20%나 달성했어가 아니고 20%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이거를 볼게요. 자, 이 표는 한국 조선소 5개사의 수주 현황, 올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수주 현황을 지금 나온 건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수주 실적은 전체 5개사 총 합쳐도 32척입니다. 32척. 특히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8% 수주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상황이에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올 초 4월 말까지 4척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삼성중공업은 여기 보시면 5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3척,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이는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목표치 대비 10%도 안 돼요.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물론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암울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연신 언론에서 잭팟이라 했던 카타르발 수주가 올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그리고 그 수주 건수가 올해 누계에 잡힌다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에는 미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반영이 돼야겠죠. 아직까지는 슬롯 계약 상태니까. 어찌되었든 즉 따지고 본다면 카타르발 호재는 호재이나 조선업이 부흥기가 도래한 것처럼 떠들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 조선업이 지금 침체인 와중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와중에 국내 조선사들은 어떻게든 이러한 국면을 점진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해서 국내 조선 업계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조선 업황을 본다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허나 국내 조선사들은 이 와중에 버티면서 다른 국가의 조선사들보단 상황을 타개하는 속도가 빠르다 정도로는 보는 거지, 조선업이 다시 부활한다, 부흥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먼저 짚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 관련주들 상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수주입니다.
그리고 수주를 하더라도 LNG선 이런 선박 수주에 대한 비중도 좋겠지만 해양 플랜트 수주가 훨씬 남는 장사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 및 석유를 시추하는 거대한 떠다니는 시추선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지금 유가를 아시겠죠? 아무리 마이너스 유가 저번에 유가 이후에 다시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유가 국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원유 재고량을 살펴보셔도 오히려 저장할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즉 원유 수요가 엄청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유 플랜트, 해양 플랜트 건설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적겠죠. 이거를 삼성중공업만 하러 한번 예를 들어봤다. 자, 이때 엄청난 상승 장세 때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를 대규모로 계약하고 건조할 때의 장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정말 많이 내려왔죠. 자, 어쨌든 카타르의 호재성 이슈지만 카타르의 수주 물량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카타르는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소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이네요. 삼성중공업 여전히 지금 이때 2005년도 수준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선사들의 현재 PBR을 계산해 본다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0.7에서 0.8배 수준입니다. 자산가치 대비 여전히 매우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죠.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세를 때리냐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또 대우조선해양 좀 다 왔네요. 네, 어찌되었든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들보단 조선 업황을 더욱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호재성 이슈를 조금 걷어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아직 조선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엄청난 반등을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현 시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기엔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분명 현 시점 코로나19로 저유가 국면 그리고 수출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 조선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겠죠. 물론 저유가는 기름값이 낮아지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우 낮은 조선업들의 PBR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무엇보다 현재 위치는 이제 개인은 물론 기관, 외인에게 있어서도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했을 때를 염두해야겠죠. 기관도 이번 이슈로 인한 반등 장세에서 대부분 정리하면서 투자 바운더리를 리셋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선택이죠. 조선업은 결국 수주에 대한 문제이고, 이 수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한번 수주했다 해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에 따라 실적치에 녹여집니다. 해서 한번 대세 장세를 타게 된다면 위든 아래든 그 연속성은 매우 깁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 또한 매우 깁니다. 그러한 조선업의 특징, 주가 패턴을 본다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모두 매우 낮은 저평가 상태와 낮은 주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치와 보여지는 주가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자,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주봉상 221선 이 구간이죠. 221선 돌파 실패 후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만 카타르 수주권 등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단기 차익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소폭의 반등 내지 기관 행보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움직임이 둔화가 될 거예요. 아래 지난 3월 9일 이때죠. 이때 3월 9일 급락의 시초였던 6,000원 구간 아래로 쉽게 밀리지는 않을 배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 6,000원, 상단 8,000원의 큰 이격, 위아래 큰 이격을 두고 이 안에서 코로나 국면이 점차 둔화될 시, 그리고 점진적으로 8,000원 라인대를 트라이하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가져갔을 경우입니다. 이전과 같이 단기적인, 일봉으로 볼까요? 이전과 같이 단기적인 반등, 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긴 호흡을 본다면 8,000원까지는, 주봉상 8,000원까지는 꾸역꾸역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기관 물량도 소화할 만큼 소화했어요. 그리고 웨이는 지금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 이러한 흐름에 빗대어서 본다면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반등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도 주봉으로 볼게요. 아래 9만원까지는 룸을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래 9만원 라인이 쉽게 이탈되리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카타르발 수주권에서 제외가 된 점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조선업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최근의 매도 출혈량은 물량은 단기 차익 물량으로 소화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여기도 매동만 본다면 일단 한국조선해양도 외인의 지속적인 최근 매집 흐름은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의 가격 관리를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라운드 피겨는 9만원으로 이 9만원 라인을 종가상 제어 구간으로 삼고 일봉이 아닌 주봉상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현대중공업 지주 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타 조선 관련주들보다는 주봉상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 저점을 올려주는 그림이었지만 최근에 주가 밀림을 보이고는 있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외인의 매집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회색선, 일봉상 121선 돌파 시도가 된다면 이후 흐름은 안착하는 그림 보여주면서 기간 횡보 가져가주는 그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도 짧게 볼게요. 조선주들의 흐름이 다 비슷해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 이 파란색 선 221선 중심으로 기관 횡보 가져갈 흐름입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슈가 하나 여전히 잔존하죠. 현대중공업과 합병 이슈가 여전히 잔존하는데 현재까지 보아서는 당장 합병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마찬가지로 기관 횡보 기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들 당분간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즉 조선 관련주들은 당분간 엄청난 반등이 아니라 기관 횡보를 통해서 단기 물량은 나갈 것은 나가고 버틸 물량은 버티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조선 관련주들 좋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다소 죄송스럽기도 한데 조선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슈에 의해서도 움직였지만 결국은 수주에 따른 실적 반영분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 변곡점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삼성중공업을 다시 볼게요. 일단 지금의 추세가 완연히 상승 턴으로 되는 변곡점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 워낙 낮은 가격권에 위치해 있는지라 올해가 주가의 대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저희 의견 살펴봤습니다.